아니 내가 돈을 대는데 이 정도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을 마케팅 도구로 사용할 순 없어요. 할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박은수라는 여자와요. 뭐, 박은수? 그게 누구야? 복지관에서 일하는 상담사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펼쳐진 회장실. 오만석은 손자의 말을 듣는 순간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렇게 당황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었다. 7,500억 원대 유통그룹을 일군 남자답지 않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한결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자신이 키운 유일한 혈육이었다.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서 결혼을 선언하고 있었다. 만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계심이 배어 있었다. 복지관 상담사. 그것도 종로 뒷골목에서 구두 수성공의 딸로 자랐다는 여자. 만석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보나 마나 돈을 보고 접근했을 것이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재벌가 손자에게 우연히 다가올 리 없다. 세상은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다. 만석 자신이 맨손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의 욕심이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 여자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는데? 만석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한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종로 뒷골목에서 작은 구두방을 운영하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은수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와 지금은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 전형적인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꾸는 여자. 그런 여자들을 평생 수없이 봐왔다. 그날 밤 만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넓은 침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한결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바로 이것이었다. 누군가 손자를 이용해 자신의 재산에 접근하는 것. 만석에게는 돈이 많았지만 정작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었다. 사람들은 그의 재산을 보고 다가왔고 그의 마음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더욱 경계했다. 한결만큼은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랐다. 며칠 뒤 만석은 비서에게 박은수에 대한 신상조사를 은밀히 지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의외로 깨끗했다. 빚도 없고 특별한 전과도 없었다. 복지관에서의 평판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만석은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내를 갖고 있기 마련이다. 서류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진심까지 깨끗한 것은 아니었다. 만석은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로 한결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오만석의 손자라는 타이틀을 사랑하는지. 만석은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꺼냈다.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땀 흘리며 일하던 때 입었던 옷이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색이 바랬고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했다. 거울 앞에 서서 그 옷을 입어보았다. 70이 넘은 노인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다. 화려한 양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으니 평범한 노인으로 보였다. 만석은 신발장에서 가장 낡은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밑창이 거의 닳아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완벽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7,500억 자산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른 아침 만석은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종로 쪽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강남의 빌딩 숲과는 전혀 다른 오래된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다. 택시기사는 만석을 힐끗 쳐다보며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라고 물었다. 만석은 짧게 복지관이요라고 대답했다. 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복지관은 낡은 5층 건물 2층에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계단 난간은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다. 만석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복지관 입구에는 어르신 무료 급식 및 상담센터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섞여났다. 복지관 안은 생각보다 붐볐다.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석은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낡은 보따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살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때세요? 만석은 고개를 돌렸다. 키가 작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박은수였다. 은수는 한결이 보여준 사진보다 더 수수해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소박한 면, 블라우스와 검은색 면바지 차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맑고 따뜻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수는 계속 미소를 지었고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만석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 사람은 누구든 일할 때는 친절할 수 있으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자원봉사자들이 식판에 밥과 국, 반찬을 담아 나르기 시작했다.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았다. 만석도 조용히 줄 끝에 섰다. 차례가 되어 식판을 받으려는 순간 일부러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보따리 안에서 낡은 옷가지와 신문지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돕지 않았다. 어떤 할머니는 코를 막으며 냄새 나네라고 중얼거렸다. 만석은 허리를 굽혀 천천히 물건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무릎이 아파서 쪼그려 앉기가 쉽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수였다. 그녀는 흩어진 옷가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어 보따리에 넣어주었다. 냄새가 나는 낡은 옷이었지만 은수는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오늘 처음 오셨어요? 라고 물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먹을 데가 없어서 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은수는 만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괜찮으세요. 여기서는 누구나 환영이에요. 식사하시고 좀 쉬다 가세요. 그녀의 손은 작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진실했다. 만석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사람들은 항상 그에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러나 지금 이 여자는 그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의 노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은수는 만석을 식탁으로 안내하고 직접 따뜻한 국을 한 그릇 더 떠다 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김치찌개가 맛있게 됐어요. 만석은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은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다. 누군가의 물컵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반찬을 더 떠다 주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만석은 복지관을 쉽게 떠나지 못했다. 구석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관찰했다.
은수는 오후 내내 바쁘게 움직였다.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청소까지 도왔다. 힘든 기색 없이 모든 일을 해냈다. 만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연기일 수도 있다. 나를 모르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겠지.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트고 있었다. 만석은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매일 복지관을 찾았다. 비서에게는 개인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다고만 말하고 아침마다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자유로움도 느껴졌다. 오만석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는 기분이었다. 복지관에 갈 때마다 만석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다. 첫날에는 국이 너무 짜다고 투덜댔고 둘째 날에는 의자가 불편하다며 자리를 옮겼다. 셋째 날에는 일부러 화장실 앞에서 헤매는 척했다. 모두 은수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한 연기였다. 그러나 은수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만석이 국이 짜다고 하자 싱거운 국을 다시 떠다 주었고 의자가 불편하다고 하자 쿠션을 가져다 주었다. 화장실을 찾을 때는 직접 손을 잡고 안내해 주었다. 나흘째 되는 날 만석은 점심시간을 일부러 피해서 복지관에 갔다. 은수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만석은 문 앞에서 기침을 했다. 은수가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서 못 먹었어요. 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제 점심인데 반 나눠 드실래요? 저는 조금만 먹어도 배불러요. 만석은 속으로 놀랐다. 자기 점심을 나눠주다니. 은수는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만석에게 건넸다. 김밥과 달걀말이, 방울토마토가 담겨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이었다. 집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만석이 물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싸요. 밖에서 사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집에서 먹는 게 더 건강하잖아요. 만석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담백하고 따뜻한 맛이었다. 닷새째 되는 날 만석은 신발에 대해 불평했다. 신발이 다 떨어져서 발이 아파요. 은수는 만석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정말로 운동화 밑창이 거의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은수는 잠시 어디론가 갔다가 바느질 도구를 들고 돌아왔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만석의 신발을 벗겨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밑창 구멍을 천 조각으로 덧대어 바느질하기 시작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만석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은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작은 손으로 굵은 바늘을 꾹꾹 눌러 천을 꿰매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집에서 배웠어요? 만석이 물었다.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구두수선 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어요. 바느질 정도는 할 줄 알아야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신발을 만석에게 돌려주었다. 이제 조금 나을 거예요. 그래도 새 신발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섯째 날 만석은 마지막 시험을 준비했다. 복지관 구석에 앉아 한숨을 크게 쉬었다. 은수가 다가와 물었다. 어르신, 무슨 걱정 있으세요? 만석은 연기를 시작했다. 사실은 빚이 좀 있어요. 옛날에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졌는데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정말 갈 곳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은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만석의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되는데요? 만석은 적당한 금액을 말했다. 200만 원 정도요. 그것만 갚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만석은 속으로 기대했다. 이제 본색을 드러낼 것이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나 은수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5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만석은 말문이 막혔다. 50만 원. 복지관 상담사 월급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자신이 아껴 모은 돈을 낯선 노인에게 선뜻 내밀고 있었다. 괜찮아요. 저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모으면 돼요. 어르신은 다시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은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석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만석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은수의 말을 잊을 수 없었다. 다시 시작하셔야 하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박혔다. 넓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자신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돈을 모으고 권력을 쌓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왔다. 그러나 정작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잃어버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은 다시 복지관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저 은수를 더 알고 싶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르신들이 웅성거리며 복도에 모여 있었다. 만석이 한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후원자라는 사람이 와서 난리야. 태도가 영 건방져. 만석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복지관 안쪽 상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돈을 대는데 이 정도 요구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한테 우리 회사 제품 좀 홍보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만석은 조용히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은수는 그 앞에서 단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후원금은 감사하게 받겠지만 어르신들을 마케팅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지 광고판이 아니에요. 남자는 비웃듯이 웃었다. 뭐가 그렇게 거창해요? 돈 받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버릇 없어. 은수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버릇 없는 건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당신이에요. 후원금은 돌려드릴 테니 돌아가세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입을 벌렸다. 뭐,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거야? 은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네. 어르신들의 인격이 돈보다 중요하니까요. 부족하지만 우리끼리 힘을 모으면 돼요. 당신 같은 사람의 돈은 필요 없어요. 남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두고 봐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는 문 닫을 거야. 그는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복도에 모여있던 어르신들 사이를 거칠게 밀치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만석은 구석에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은수는 후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켰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 만석은 평생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곳에서는 돈이 곧 힘이었고 돈 앞에서는 대부분의 원칙이 무너졌다. 그러나 이 젊은 여자는 달랐다. 가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고 은수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눈가에 걱정이 어려 있었다. 어르신들이 다가와 위로했다. 은수야, 잘했어.
저런 사람 돈은 안 받는 게 맞아. 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해나가면 돼요라고 대답했다. 만석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 여자는 한결을 사랑하는 게 맞았다.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을 가졌다. 그날 오후 만석은 복지관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덮여 있었다. 난간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빌딩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세운 유통그룹 본사 건물도 저 멀리 보였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건물보다 이 낡은 복지관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여기에는 진짜 사람이 있었다. 진짜 마음이 있었다. 만석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결아, 나다. 만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한결은 놀란 듯 대답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석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상견례 날짜 잡아라. 내가 은수를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전화기 너머로 한결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석은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은수에게 진실을 밝히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 만석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 일주일 동안 만석은 복지관에 가지 않았다. 은수에게 미리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상견례 날 정식으로 만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복지관에 가지 않는 동안에도 자꾸 은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르신들을 대하는 따뜻한 눈빛,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던 손길, 후원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원칙을 지키던 모습. 만석은 비서에게 상견례 준비를 지시했다. 최고급 한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라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따뜻한 분위기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은수를 놀라게 하거나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비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 평소에 만석이라면 최고급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다. 상견례 전날 밤 만석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수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배신감을 느낄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만석은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거짓말을 하고 가난한 노인 행세를 하며 은수를 시험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은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드디어 토요일 오후가 되었다. 만석은 이른 아침부터 목욕을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다. 70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중요한 만남을 가졌지만 오늘만큼 긴장되는 날은 없었다. 비서가 들어와 회장님, 손님들이 곧 도착하신답니다라고 알렸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소파에는 부드러운 쿠션이 놓였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만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다가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한결이 먼저 들어왔다. 그 뒤로 은수가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은수는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을 연하게 했지만 여전히 수수한 인상이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만석을 보자 은수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은수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만석은 천천히 은수에게 다가갔다. 은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은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입을 살짝 벌린 채 만석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복지관에서 만났던 그 노인. 낡은 작업복을 입고 보따리를 들고 다니던 그 사람. 은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쳐다보았다.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오. 만석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내가 당신을 속였소. 당신이 우리 손자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을 보고 접근한 건지 확인하고 싶었소. 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결이 당황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만석은 손을 들어 한결을 제지했다. 일주일 동안 당신을 지켜봤소. 낯선 노인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신발을 꿰매주고 자신의 적금까지 내밀던 모습을, 그리고 후원자 앞에서 어르신들의 존엄을 지키던 모습도 봤소. 만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 평생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소. 당신은 정말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은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만석은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결이 깜짝 놀라 할아버지 라고 외쳤지만 만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소.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한 건 내 교만이었소. 용서해 주시오. 은수는 황급히 만석을 일으켜 세우려 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부족해서. 만석은 은수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당신은 부족하지 않소. 오히려 나보다 훨씬 부자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만석은 한결을 바라보았다. 한결아,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할아버지가 인정한다. 은수 씨,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소? 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결이 은수를 안아주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따뜻한 주황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만석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을 찾은 기분이었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만석은 은수에게 복지관 이야기를 꺼냈다. 그 후원자 때문에 운영이 어렵지 않소? 은수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조금 걱정이에요. 그분이 매달 지원해 주시던 금액이 꽤 컸거든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하고 난방비 내고 하면 빠듯해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소? 네.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하게 받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을 대할 때 복지관에서 저를 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세요. 후원자가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약속하겠소. 나도 그때가 더 편했으니까. 두 사람은 웃음을 나눴다. 한결은 옆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그날 저녁 만석은 은수의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사돈 어른을 뵙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소? 은수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가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형편이 회장님 댁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만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편이 뭐가 중요하오? 당신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 아니오. 내가 꼭 뵙고 싶소. 다음 날 일요일 오후 만석은 한결, 은수와 함께 종로 뒷골목으로 향했다.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작은 구두방이 있었다. 박구두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죽 냄새와 풀 냄새가 섞여났다. 작업대 앞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은수의 아버지 박철수였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구두를 손질하고 있었다. 아버지 왔어요. 은수가 밝게 인사했다. 철수는 손을 닦으며 일어났다. 만석을 보자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곧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만석도 깊이 허리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만석입니다. 철수는 좁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이런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석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비좁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작업대, 벽에 걸린 낡은 공구들, 손때 묵은 의자. 사돈 어른, 평생 이 일을 하셨습니까? 만석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50년 넘게 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 일로 자식 둘 키우고 먹고 살았습니다. 만석은 작업대 위에 놓인 구두를 보았다. 정성스럽게 손질된 가죽 구두였다. 솜씨가 좋으시군요. 철수는 겸손하게 웃었다. 손님들이 믿고 맡겨주시니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만석은 철수의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다. 자신의 손과 비슷했다. 만석도 젊은 시절 시장 바닥에서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었다. 사돈 어른, 우리 참 닮았습니다. 만석의 말에 철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제가 감히 회장님과요? 만석은 손을 내밀었다. 아닙니다. 우리 둘 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식 잘 키웠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철수는 만석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노인의 손이 꽉 맞잡혔다. 만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돈, 따님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은수 씨 덕분에 나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 진심이 무엇인지. 고맙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이 우리 딸을 인정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은수와 한결은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작은 구두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은수가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신발이 찢어진 걸 보고 집에 가져와서 저에게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알았죠. 이 아이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구나.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군요. 해가 질 무렵 만석 일행은 구두방을 나섰다. 문 앞에서 철수가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다. 회장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만석은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사돈, 이제 가족입니다. 서로 의지합시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나오며 만석은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구두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따뜻했다. 화려한 자신의 집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다음 주 월요일 만석은 비서를 불렀다. 복지관 하나 지원하려고 하는데 조용히 진행하게나. 내 이름 내세우지 말고.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회장님, 어느 복지관입니까? 만석은 종로 복지관 주소를 알려주며 덧붙였다. 매달 운영비 지원하고 시설 개보수도 해주는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 복지관 사람들한테는 익명 후원자라고만 알리게. 특히 박은수 씨한테는 절대 내가 한 거라고 말하지 마. 비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지시를 따랐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돈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대가를 바라는 것보다 조용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의미 있었다. 은수라면 분명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한 달 후 복지관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익명의 후원자로 운영비가 들어왔고 낡은 보일러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다. 어르신들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다. 은수는 복지관 관장에게 물었다. 관장님, 후원자가 누구예요?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요. 관장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요. 익명으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감사하게 받읍시다. 은수는 어르신들과 함께 감사 편지를 썼다. 비록 누구에게 전달될지 모르지만 진심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익명의 후원자님께 저희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후원자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저희도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편지는 복지관 게시판에 붙여졌다. 며칠 뒤 만석은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이번에는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새로 교체된 보일러 덕분이었다. 어르신들이 편안한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은수가 만석을 보고 반갑게 다가왔다. 회장님, 어쩐 일이세요?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구경 좀 하러 왔소. 게시판에 붙은 감사 편지를 보며 만석의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지만 이렇게 순수한 감사를 받아본 적은 없었다. 은수가 옆에서 말했다.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 좋은 분이겠지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수가 만석을 식탁으로 안내했다. 회장님도 드세요. 오늘 된장찌개예요. 만석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옆자리 할머니가 만석에게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이에요? 처음 뵙는데. 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네, 가끔 들르려고요. 할머니는 친근하게 웃었다. 자주 오세요. 여기 음식도 맛있고 은수 씨가 잘 챙겨줘요. 식사 후 만석은 은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복지관 일이 보람 있소? 은수는 환하게 웃었다. 네, 정말 보람 있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힘든 게 없어요. 만석은 은수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아서 행복한 사람. 자신도 이제야 그런 행복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결혼 날짜가 잡혔다. 2달 후 봄 벚꽃이 피는 계절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겼다. 만석의 비서가 최고급 호텔 예식장을 예약하려 하자 은수가 조용히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너무 화려한 건 부담스러워요.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비서는 당황했다. 하지만 회장님 손잡은 결혼식인데. 만석은 은수의 의견을 들었다. 어떻게 하고 싶소? 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복지관 어르신들도 오실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너무 격식 차린 곳은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만석은 잠시 생각했다.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치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랐다. 그럼 어떤 곳이 좋겠소? 은수는 아이디어를 냈다. 한옥마당은 어떨까요? 전통적이면서도 따뜻하잖아요. 규모도 크지 않고. 한결도 동의했다.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우리끼리 조촐하게.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렇게 하시오.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지시를 따랐다. 오만석 회장의 손자 결혼식 치고는 너무 소박한 선택이었다. 준비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은수의 드레스와 예물 문제였다.
만석은 최고급 드레스숍을 예약했지만 은수는 거기서 고른 드레스가 너무 비싸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건 너무 과해요. 좀 더 저렴한 걸로. 드레스숍 직원이 당황해했다. 한결이 은수를 설득했다. 은수야, 일생에 한 번인데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은수는 고민하다가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드레스를 골랐다.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은수에게 잘 어울렸다. 예물 문제도 비슷했다. 만석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치 팔찌를 은수에게 주려 했다. 수억 원대의 귀한 보석이었다. 그러나 은수는 받기를 주저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받기엔. 만석은 은수의 손에 팔찌를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 집안 며느리에게 전해지는 거요. 당신이 받아야 할 사람이요.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팔찌를 받았다. 그 무게가 단순히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의 책임감으로 느껴졌다. 한편 하객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석은 깨달았다. 자신의 명단에는 사업 관계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진심으로 자신을 축하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반면 은수의 명단에는 복지관 어르신들, 대학 동기들, 동네 이웃들이 적혀 있었다. 하나하나 이름 옆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김할머니 마이너스 무릎이 안 좋으셔서 휠체어 준비, 이 선생님 마이너스 채식주의자라 식사 메뉴 체크. 은수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다. 만석은 자신의 명단을 다시 검토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초대하기로 했다. 사업상 의례적으로 불러야 할 사람들은 과감히 제외했다. 대신 오랜 시간 자신을 묵묵히 지켜준 비서와 오래된 직원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아껴준 몇몇 지인들만 남겼다. 명단이 확 줄어들었다. 한결이 물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만석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다. 이게 맞다. 진짜 축하해줄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야. 결혼식 한 달 전 양가가 모여 최종 점검 회의를 했다. 은수의 아버지 철수도 참석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만석은 그를 편하게 대했다. 사돈, 걱정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다. 회의가 끝나고 철수가 조용히 만석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만석은 귀를 기울였다. 철수는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딸이 회장님 댁 며느리가 되지만 그래도 사람 대접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돈이나 배경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 없도록. 만석은 철수의 손을 꽉 잡았다. 사돈, 그건 걱정 마십시오. 은수 씨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은수 씨가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화창한 날이었다. 북촌의 한옥마당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준비된 예식장에는 양가의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복지관 어르신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왔고 만석의 오래된 직원들도 정장을 갖춰 입었다. 신기하게도 두 그룹은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만석은 한복을 입고 마당 한쪽에 섰다. 평생 양복만 입다가 한복을 입으니 새로운 기분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손자의 결혼식이지만 자신에게도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다. 한결이 신랑 한복을 입고 나타났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행복으로 빛났다. 할아버지, 떨려요. 만석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다. 너는 좋은 선택을 했어. 음악이 흐르고 은수가 아버지 철수와 함께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수는 수수하지만 아름다웠다.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다. 철수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천천히 걸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한결 앞에 도착하자 철수는 은수의 손을 한결의 손에 포개 주었다. 잘 부탁합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다. 한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주례는 복지관 관장이 맡았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두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관장의 말에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수와 한결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어려울 때 함께하며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예식이 끝나고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복지관 할머니 한 분이 은수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은수야, 정말 예쁘다. 행복하게 살아라. 은수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결혼해도 복지관에 계속 나갈게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만석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런 게 진짜 축하구나. 피로연 시간, 한옥마당에는 소박한 음식들이 차려졌다. 최고급 요리는 아니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식들이었다. 어르신들이 먹기 편하게 부드럽게 조리된 음식들도 따로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어울리며 식사를 했다. 재벌 회장과 구두수 성공, 회사 임원과 복지관 어르신들이 같은 자리에서 웃고 떠들었다. 만석은 철수와 함께 마당 한쪽에 앉았다. 두 노인은 술잔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돈,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만석이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한결 씨가 우리 딸을 정말 아껴주더군요. 만석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은수 씨가 우리 손자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었소. 우리가 더 감사해야지요. 해가 질 무렵 마당에 등불이 켜졌다. 은은한 빛이 한옥을 감쌌다. 사람들은 여전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만석은 마당 구석에 혼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손자의 행복한 얼굴, 은수의 환한 웃음, 서로 어울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게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들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 이제야 찾은 것 같았다. 한결과 은수가 만석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만석은 두 사람을 껴안았다. 고맙다는 건 내가 해야 할 말이다. 너희가 나를 변화시켰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줬어. 세 사람은 한동안 껴안고 있었다. 저 멀리서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흩날렸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만석은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다. 만석이 중요한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만석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결정을 알리려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앞으로 우리 그룹은 사회환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임원들은 술렁였다. 만석은 계속 말했다. 복지관 지원, 소외계층 돕기,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 이런 일들에 매년 순이익의 상당 부분을 투자할 겁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그러면 수익성이? 만석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돈만 버는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회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오래가는 길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만석은 한결을 불렀다. 한결아, 너에게 맡기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 한결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엇인데요, 할아버지?
만석은 서류를 건넸다. 복지관 지원 사업을 총괄해라. 은수와 함께. 너희 둘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 한결은 서류를 받아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제가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너와 은수만큼 진심으로 이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만석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돈만 쫓아 살았어. 그런데 너희 부부를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가치는 다른 데 있다는 걸. 한결은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후 만석은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후원자로서 방문했다. 복지관 사람들은 익명 후원자가 바로 오만석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 그러나 만석은 여전히 겸손했다. 제가 도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께 배우러 왔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제 그는 그냥 은수 시아버지 할아버지였다. 점심시간 만석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전처럼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회장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지요? 만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야 그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만석의 손을 토닥였다. 늦지 않았어요. 알았으면 된 거지. 은수가 다가와 만석 앞에 앉았다. 회장님, 아니 아버님. 프로젝트 계획서 검토해 주세요. 만석은 아버님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뭉클했다.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다.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은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확대하고 젊은 세대와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싶어요. 만석은 계획서를 꼼꼼히 읽었다. 숫자나 수익성보다 사람이 먼저인 계획이었다. 좋소. 진행하시오. 예산은 걱정하지 말고. 은수는 환하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만석은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우리 가족에 온 건 축복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 저녁 무렵 만석은 집으로 돌아왔다. 넓은 집이 예전보다 덜 공허하게 느껴졌다. 거실에는 결혼식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한결과 은수의 행복한 얼굴, 철수와 악수하는 자신의 모습, 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웃는 장면들. 만석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전화벨이 울렸다. 은수였다.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내일 저녁에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실래요? 아버지도 모시려고요. 만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야지. 사돈도 만나고. 전화를 끊고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 빛 너머에 진짜 삶이 있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저녁 만석은 한결과 은수의 작은 신혼집을 찾았다. 철수도 와 있었다. 좁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은수가 직접 만든 저녁 식사가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많이 못 차렸어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만석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게 제일 좋소. 호텔 음식보다 훨씬 낫소. 네 사람은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회사 이야기, 복지관 이야기, 동네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대화들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만석은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었다. 식사 후 만석은 철수와 함께 베란다에 나갔다. 두 노인은 나란히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사돈, 우리 복 받았소. 만석이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좋은 자식들 덕분에 만석은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제 우리도 편히 살아갑시다. 아이들 믿고. 만석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다. 평생 무엇을 찾아 헤맸던가. 돈,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 찾았다. 진짜 가족, 진짜 사랑, 진짜 행복을. 늦었지만 다행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오늘따라 잠이 편안하게 왔다. 꿈속에서 만석은 웃고 있었다. 손자와 며느리 사돈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종로 낡은 구두방에서 시작된 기적. 가난한 금수저가 찾은 진짜 부자의 길. 그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